안녕하고요. 저희는 오늘부터 이제 3일 동안 계속 만날 거예요. 2시부터 5시까지 하루에 3시간 동안 저랑 같이 하게 될 거고요. 네. 오늘 혹시 직접 신청하신 분 있어요? 하고 싶어요? 진짜요? 엄마한테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그럼 엄마가 신청하신 분? 엄마가 신청했는데 대기 1번이어가지고 들어왔어요. 진짜 또 다른 분들? 저는 그 엄마가 신청했는데 저는 아예 저도 이걸 알았으면 신청했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관심이 많으셨나 봐요, 다들. 이번에 여름 독서교실 뭔지 되게 궁금하지 않았어요? 딱 그 플래카드 보시고 오는 길에 있었는데 혹시 보셨어요? 문해력 글쓰기 여름 초등 독서교실이라고 써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신청해 주셔서 너무 오늘 기대되고요. 저희는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요. 이렇게 1일차에는 작가와의 만남, 글쓰기 동기부여, 일기, 생활문, 2일차에는 관찰 기록문, 독서 감상문, 설명문, 3일차에는 문설문, 상상문, 기획문 이렇게 나갈 거고, 그리고 이 지금 줄이 교재도 전부 다 나가고 조금 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만든 교재인데 이것도 조금 나갈 거예요. 네, 그래서 3일 동안 이거 다 두 개 다 갖고 오셔야 돼요. 알았죠? 까먹고 안 갖고 오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면은 책이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빌려가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맞춤법, 놀리야 놀다, 웃기도 우리말 근데 되게 많은 게 있고 그리고 있잖아요, 저거 네, 도서 제출증 있어야 돼요. 그거 이따가 제가 물어볼게요. 네. 그리고 검찰이 제출증이요. 네, 그리고 저희 그러면은 출석을 부를게요. 오늘 3일 동안 출석하시고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에게 한 명 마지막 날에 제가 상을 수여하기로 했어요. 한 명만요? 네, 한 명만.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시고 발표도 열심히 하시고 출석도 하시고 그런 분에게 점수를 제가 높게 드려서 한 명 드리는 걸로. 한 명만 줘야 되는데 난 다 주고 싶은데. 근데 엄마가 마지막 날 시상식 같은 거 뭐 네, 그런 거 그거 하고 있어요. 네. 그건 다 하는 거예요? 다 보는 데서 한 명을 주는 거지. 아, 그건 한 명만. 네, 그게 한 명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출석 부를게요. 김태영 안 한다. 윤은솔, 김윤솔 네. 손가우, 네. 김치환, 박정현, 김도진, 네. 윤지호, 네. 김윤승, 배현준, 네. 박서연, 네. 네. 이세복, 네. 유태준, 네. 반정희, 네. 정다희, 네. 안 오신 분도 있고 한 명 좀 이따 오신다는 분도 있고 혹시 4학년 수료 4학년. 나머지는 5학년? 이쪽 다 오시 이쪽 4학년 그 5학년은 4학년이 더 많네요. 네. 오늘 그래서 열심히 해주시는 분 제가 깨알같이 점수를 체크할 테니까 열심히 해주세요. 네. 근데 만약에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으면 어떡해요? 그래도 내가 그 중에 한 명만 골라야 돼. 한 명만 줘야 돼.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작가와의 만남 이게 저와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저는 작가이자 글쓰기 강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맨 처음 순서에 넣은 이유는 제가 누군지 알고 시작하는 게 좀 여러분들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순서를 맨 처음에 넣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나이가 되게 많아요. 32살입니다. 저희 엄마보다 닮으셔요. 그렇죠. 엄마보다 젊어야죠. 나는 애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 살아요. 서울에서 태어났고, 네, 여러분들은 과천에 사시나요? 네. 네, 과천 사시고, 그 혹시 지금 취미로 그 뭔가 글 쓰시는 분 있어요? 정말요? 어떤 거 쓰세요? 약간 그냥 이야기 같은 거 소설 같은 거 쓰셨어요? 쓰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럼 오늘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그런 시간이 있어서. 네. 그래서 글을 쓰는 이유가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삶에 열정이 많아서 글을 쓴다. 왜냐면 그 학생도 네, 이름이 뭐였죠? 박서연. 서연 학생도 누가 시킨 게 아닌데 자기가 쓰고 싶어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글 쓰시는 분들은 거의 다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누가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어서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더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아닌가. 다른 것도 하시면서 글도 쓰고 친구들 보면은 학원 다니고 공부하고 그것만 하고 근데 글은 안 쓰잖아요. 근데 학원 다니고 공부하고 글까지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삶에 열정이 많은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26살에 단편소설 레귤러 가족이라는 거로 데뷔를 했고요. 이따 그 내용이 뭔지 알려드릴 거고 또 지금 에세이 그 쉽게 말해서 수필 그런 종류의 글을 전자책으로 취미로 글쓰기라는 제목의 책을 냈어요. 네, 이따가 또 말할 거고 또 제가 작가이자 강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설과 에세이스는 이론도 이렇게 냈어요. 이렇게 책을 냈고 또 이제 종이책도 내려고 하는데 언제 나오냐면 한 2개월 안에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제목이 잘 쓰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서점에서 이걸 보시면 아 근데 그 선생님의 책이구나 하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꿈은 여전히 소설가입니다. 이게 뭐냐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설로 데뷔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네, 아직 오지 않은 소설가에게가 작가의 만남의 제목이었잖아요. 그 제목과 일맥상통하는 말인데 저는 소설을 써서 방송이 됐지만 앞으로도 쓰고 싶은 소설이 있고 앞으로도 쓰고 싶은 게 많아서 여전히 꿈이 소설가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멋진 역사 소설 그런 거를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제가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글쓰기 문제 중에 빠작이라고 있어요. 빠작 같아요. 네, 저거 풀고 있어요. 네, 그거 어휘책에 보면은 지문이 있었는데 무슨 귤에 대한 지문이 있었어요. 천혜향, 한라봉, 레디향 이런 것들이 귤과 어떤 다른 종을 교배시켜서 만든 그런 탄생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전혀 모르는 엄마 아빠가 만나서 우리라는 사람이 태어났다 뭐 이런 지문이 있었어요. 그 글을 읽고서 제가 초등학생 4학년 가르치다가 이거 되게 소설로 이런 거 쓰면 재밌겠다 싶어서 약간 그런 게 구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써보고 싶고 그래서 아직 오지 않은 소설가. 그래서 저는 아직도 꿈이 소설가이고 그리고 내 안에 고독을 만나라.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도서관에 있잖아요. 저는 21살 때부터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이 그때부터 도서관에서 살았어요. 거의. 네. 도서관에 있는 책을 거의 다 읽었어요. 네, 진짜 많이 읽었죠. 그래서 그때가 제가 첫 데뷔작을 썼던 나이이기도 해요. 21살 때 그걸 썼는데 그 당시에 저는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TV 보면은 혹시 뭐 아이돌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누구 좋아해요? 한 명씩 말해요. 아이고. 또 누구요? 유진스. 유진스. 그런 친구들 보면 나이가 되게 어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 나오시는 분들은 어린 나이에 일찍 뭐가 됐잖아? 그래서 그런 걸 보고서 나도 빨리 어린 나이에 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자존감이 좀 낮아서 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리고 TV 틀면 막 어린 나이에 데뷔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과 나를 비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뭐가 되고 싶다는 생각, 그래서 빨리 작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 21살에 애들이랑 놀 수도 있는 나이인데 나는 글을 썼던 것 같아요. 친구들도 잠깐 안 만나고. 그래서 저 데뷔작을 쓰면서 동시에 책을 읽기 위해서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전국에 도서관이 있죠. 제가 다녔던 도서관은 한교 아세요 혹시? 네. 과천. 네, 네. 네,
화천 말고 그 분당에서 조금 가면 있는 판교에 있는 도서관이었는데 그 도서관 옆에는 수영장이 깔려 있었어요. 특이하게. 그래서 도서관에서 있다가 답답하면은 그 머리를 식힐 겸 수영을 하러 갔었어요. 그래서 그 도서관은 여러분들 한 번에 도서관에 책 몇 권씩 빌려가요? 한 번에 10권 정도요. 그쵸. 저도 10권을 빌릴 수 있었어요. 그러면은 한 번에 그걸 다 빌려. 그래서 그날 다 빨리 읽어. 그리고 그날 다시 가서 또 빌려가. 네, 이렇게 엄청 많이 읽었어요. 책을. 나랑 비슷하다. 그렇게 많이 읽으세요? 도서관에서 근데 3권밖에 못 빌려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10권보다 더 많이 읽었던 적도 있고, 네, 처음에 그렇게 독서를 하다가 나중에 가니까 10권 빌려가면 어때? 가방이 엄청 무겁죠? 네. 그래서 제가 썼던 방법이 여러분들 등산하세요? 네. 그러면 등산 가방 매지 않나요? 네. 그 가방에 물건을 넣으면 어때요? 별로 안 무거워요. 그쵸? 그래서 등산 가방에다가 제가 책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산을 오르듯이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그 10권이 되게 무겁잖아요. 진짜 그냥 가방이 아니에요. 그래서 등산 가방은 일명 경량 가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넣으면 깃털처럼 가볍죠. 그래서 그렇게 제가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그 엄마들 보면은 예쁜 작은 미니백 있잖아요. 샤넬백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런 제 나이 정도 되면 그런 가방을 갖고 싶어 해요. 여러분 여자분들. 근데 저는 항상 책을 넣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가방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등산 가방이 어때요? 별로 안 예쁘죠? 네, 예쁘진 않잖아, 솔직히. 그래서 그런 가방 메면서 책을 읽으면서 다녔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그 내 안의 고독을 만나라처럼 산악 문학이라는 장르의 책이 있어요. 그 등산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검은 고독, 흰 고독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 제목처럼 저는 정말 고독하게 책을 읽었어요. 여러분들 책 읽을 때 혼자 읽어야 되잖아요. 누가 읽어주지 않는 이상. 그러면 고독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책을 읽는 행위는 혼자 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이렇게 많이 읽은 이유는 당연히 작가가 꿈이어서 작가가 되고 싶어서 그랬고, 이게 검은 고독, 흰 고독에 나오는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고독이란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것이지 외부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나는 이 길을 이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남과 파르트마트 단독 등반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데 진짜 고독했어요. 그 제가 그때. 근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작가가 꿈인 사람 있어요? 없네. 옛날에 생겼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옛날에는 작가 꿈이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작가에게 중요한 것도 절대 고독이에요. 그래서 이 문구처럼 제가 글쓰기라는 산을 오를 수 있었던 원동력은 고독한 힘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독은 산을 오르기 위한 필수 조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나고 보니까 책만 읽어서 또래에 비해서 연애 경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 나이 정도는 결혼 많이 했을 나이거든요. 할 나이거든요. 근데 혹시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으신 분 있으세요? 요즘 다 있던데?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거야. 요즘 다 있던데? 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은 맨날 남학생한테 고백하던데? 뭐? 여학생 맨날 고백하던데? 자기 남자친구가 되셨다면서? 없나 보네, 여러분들은. 네, 그래서 제가 작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 친구들은 다 결혼해 있어. 근데 저만 결혼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약간 시대와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책만 읽고, 그래서 한마디로 책을 읽다가 산에서 몰입이 된 거죠. 그래서 글을 쓸 때 역시 책을 읽을 때만큼 되게 고독했거든요. 네. 글을 쓸 때 어때요? 혼자 쓰죠 또. 그래서 옆에 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고독했고, 제가 데뷔작을 21살 때 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그 21살이면은 이제 주변에서 놀자는 그런 유혹이 되게 많은 나이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친구들한테 나 먼저 집에 가봐야 한다. 그러면서 내 친구를 잠깐 안 만나면서 한 달 동안 사람을 안 만나고 그 작품을 완성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시절에 제가 그렇게 편지를 즐길 수 없었는데 그 작품이 10년 후에 빛을 발해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칠 때 교재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내가 그 글을 쓰려고 사람을 못 만났지만 이렇게 지금 제가 개인 강의만
한 달에 30명을 가르쳐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학생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그 한편으로. 그래서 이 외에도 제가 견뎠던 고독한 시간들이 있었는데 저는 글 쓸 때 체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뭐 독후감 같은 거 쓰는 숙제 있잖아요. 그거 한 번 하고 나면 막 목 아프고 팔 아프고 힘들죠. 그런 것처럼 글을 쓸 때도 체력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21살 때부터 28살 때까지 수업을 7년 동안 매일 다녔어요. 왜 그랬냐? 글을 쓰기 위해서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인데 그래서 어떤 작가는 장편 소설을 쓸 때 하루 2시간 운동을 한대요. 왜냐면 장편이니까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체력을 아끼려고 글을 쓸 때 또 외출도 안 했어요. 네. 여러분들 막 엄마랑 아빠랑 외식하러 자주 나가잖아요. 근데 외식 한 번 하고 오면 집에 오면 졸려서 글을 못 쓰니까 밥도 막 배달 음식 시켜 먹고 그랬어요. 네. 그렇게 체력을 안 했고 또 저는 작가 생활을 하면서 2년 동안 글만 썼을 때 여행을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가족여행 자주 가죠. 근데 여행을 안 갔던 이유가 작가분들은 뭐 여행 다니면서 글 쓰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작가라는 직업 자체가 프리랜서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어디 소속된 회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네, 저는 좀 더 성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네, 프리랜서니까 자기 규율을 잘 지키고 그래서 여행도 가지 않고 그냥 회사원처럼 한번 해보자 해서 매일같이 글을 썼던 그런 그랬었고 그리고 제가 그래서 28살에 이제 소설책을 내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무산이 됐었거든요. 왜냐면 내가 쓴 글이 내 마음에 별로 들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면 독자 마음에도 안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제 32살이 돼서 이번에는 종이책이 나오는데 그때 무산되고 지금 내는 게 뭔가 순리에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때보다 제가 더 책을 많이 읽었고 글쓰기 실력이 더 늘었을 테고 그래서 조금 더 숙성된 그런 성숙한 글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좀 그 28살에 책 내는 거는 생각하면은 좀 빨리 내는 거거든요. 20대에 내는 거.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글 쓴 지 14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네, 28에 되면은 그래도 책을 빨리 내는 거에 속해요. 근데 그렇게 급하게 했다가 괜히 뭐 글의 퀄리티가 안 좋으면 망신만 나갈 수도 있잖아. 그래서 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책이 나오는 게 맞는 것 같다. 뭐 순리대로 가보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저는 여행을 안 갔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그런 상상을 했어요. 일하면서 여행 다니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는 서울 사는데 오늘은 과천에 여행을 온 거와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연을 하러 전국을 제가 다니고 있어요. 저기 멀리도 가고 그래서 그때마다 KTX 타고 이렇게 다녀요. 그러면 저는 일하면서 노는 거나 다름이 없죠. 이렇게 그 지역에 맛있는 맛집도 가고 그렇게 일하면서 제가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열심히 글쓰기라는 산을 오른 이유가 있냐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자신을 위해서 살았어요. 내가 좀 더 잘된 나였으면 좋겠고 잘 나가는 그런 근사한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아까 제 친구들 다 결혼했댔잖아요. 근데 저만 못했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잘 나가는 제 친구들이 제가 제일 열심히 다른 친구들도 열심히 살았겠지만 저는 이성 친구 만날 시간에 조금 더 글쓰기에 몰입을 해서 일을 되게 많이 하고 그렇게 잘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또 책에 미친 청춘 여러분들 독서 많이 하시니까 오늘 관심 있어서 이렇게 신청하신 것 같은데 혹시 내가 생각해도 나는 책을 좀 좋아하는 것 같다. 오 되게 많으시네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책에 미친 청춘이라는 이런 제목처럼 여러분들도 좀 미쳐 있는 것 같아요. 책에? 그 정도 아니야? 근데 옛날에는 되게 좀 그런 것 약간 같아요. 많이 좀 약간 그랬는데 요즘은 사과같은 많아 많고 하니까 엄청 미친 듯이 요새 시간 많아서? 시간이 없어져서 시간 없어져서 학원 다니느라? 그쵸. 제가 아까 말했듯이 32살인데 20대 때 이 글처럼 책에 미친 청춘이었어. 그래서 사람마다 각자 살면서 책에 미치는 시기가 있어요.
여러분 아직 어리지만 지금 많이 읽을 수도 있고 나중에 커서 많이 읽을 수도 있고 남자 학생들은 나중에 군대 가면 시간이 많잖아요. 군대에서. 그래서 거기서 책에 미칠 수도 있고 혹은 평생 안 읽다가 40대에 와서 책에 미치셨다는 분도 있어요. 그런 이유는 20대, 30대 때는 책 말고도 재밌는 게 많아. 뭐 사람도 많이 만나고 그래서 이제 약간 인생에 여유가 생겨서 40대에 책에 미쳤다 그런 분도 있어. 그래서 그렇게 각자의 시기가 있는데 이렇게 세상에 재밌는 게 많은데 저는 20대를 책을 읽는데 다 보낸 이유는 물론 첫째는 작가가 꿈이었기 때문에 또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다른 이유는 책을 읽는 순간에는 치열한 그런 현실에서 도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독서는 제게 비상구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 어릴 때 저는 여러분들 어릴 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엄마가 그 돈을 버시느라 집에 없으셨어. 그래서 항상 혼자 공상에 잘 빠지고 되게 고독한 애였는데 그래서 책이라는 게 저에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기 자신에게 되게 관심이 많았던 애였던 것 같아요. 나는 누굴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 내면 세계를 살피는데 독서만큼 좋은 건 없겠죠.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읽은 책대로 된다. 이거는 제가 한 말이에요. 엄청 유명한 그 사람이 한 명언이 아니라 김현준이 한 말, 제가 한 말이고 그래서 제가 믿는 책에 대한 신념 중 하나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강연을 하는 것도 강연에 관한 책도 있어요. 그걸 제가 읽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강연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읽은 책대로 된 거죠. 그래서 책으로 인생이 바뀐 많은 유명한 위인들이 있어요. 근데 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20대 때 책만 읽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책 읽는 건 당장에 돈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공허하게 그리고 순수하게 계속 독서를 했어요. 이게 나한테 어떤 좋은 영향을 끼칠지 모르는 채로. 그래서 그 독서가 되게 자양분이 돼서 저절로 이렇게 글쓰기 선생님이 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글쓰기 선생님 하려면 전문가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되게 아는 게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어떤 주제로 소설을 쓴다. 그러면 제가 그 주제에 맞는 책을 바로바로 이렇게 추천을 해줄 정도로 읽은 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쓴 작품들에 대해서 몇 개 말씀드릴게요. 작가는 작품으로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런 말이 있고 제가 썼던 단편 3개를 골랐어요. 여러분들 그 소설가에 가는 한자로 집가자를 써요. 집가자 아시죠? 옛날에 저 초등학생 때는 한자 급수 시험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요새는 안 본다던데. 그렇죠? 그래도 집가자는 아실 텐데 한마디로 소설가는 집을 잘 지어야 된다. 그래서 소설가의 작품을 유심히 살펴보면 어느 정도 일정하고 비슷한 틀을 유지한 채 그 다른 작품을 계속 발표해요. 그래서 그게 그 작가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제 작품 3개만 엿봐도 제가 그 발표한 작품들에서 공통점을 발표할 수 있어요. 약간 4차원 느낌이 날 수가 있는데 우선 레귤러 가족부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레귤러 가족의 줄거리는 준수라는 애가 나와요. 근데 걔가 심부름센터에서 알바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연히 자기 아버지에게 의뢰 전화를 받아요. 근데 그 아버지의 의뢰 내용은 자기 아내, 즉 준수의 엄마에게 남자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엄마의 뒤를 밟아달라. 그래서 준수가 일단 자기의 신분을 위장해서 목소리를 약간 변장한 채로 이렇게 받아요. 전화를 받아서.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일주일 동안 엄마의 뒤를 밟게 되는 거예요. 아빠의 의뢰로. 그래서 근데 엄마에게 남자가 있었던 게 아니라 아버지가 찾아달라고 했던 그 남자는 사실 아버지 자신이었던 거예요. 반전에. 왜냐면 아버지가 정년 퇴직을 하시고 집에서 위치가 작아져서 의처증이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렇게 반전으로 약간 비극적이고 슬프게 끝났는데 제목이 레귤러 가족이잖아요. 근데 레귤러 가족은 레귤러는 보통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내용이 어때요?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목은 역설법. 역설법이라고 나중에 중학생 되시면 배우는데 그래서 그 제목이 효과를 주기 위해서 반대되는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래서 다음으로
그거 읽으신 적 있죠? 그걸 제가 단편 소설로 한번 이렇게 채워보거든요. 그래서 책 맨 뒤에 보면 있는데 흔히 작가는 작품으로 말하지 굳이 이게 보태서 말할 필요 없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정도는 이제 요새 독자들은 똑똑해서 다 알아요. 그래서 작가는 말하는 게 아니다 라는 그 틀을 깨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작품이 가장 할 말이 많은데 저는 말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작가의 말을 줄거리가 있대요. 그 주인공 준영이 파우스트라는 출판사에 취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했던 베스트셀러 작가인 공미숙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대필 작가였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미리 뽑아둔 대필이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준영이 그 대필 작가를 대신 맡게 돼요. 그러면서 사건이 시작되는데요. 공미숙이라는 작가가 출판사 사장에게 영혼을 팔아버리면서 젊음을 얻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혹시 고전소설 파우스트 읽어보신 적 있어요? 네, 그거를 좀 제가 차용한 건데 그래서 준영이 이제 돈에 유혹당해요. 준영이 연재 소설을 대필 작가로 대신 쓰게 돼요. 공미숙 대신에. 근데 하필이면은 공미숙의 전 남편이 찾아와서 이제 대필 작가라는 사실이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미숙이 이제 죄책감에 자살을 하고 파우스트 출판사는 문을 닫고 뭐 이런 식으로 끝나는데 그 공미숙이라는 주인공 이름이 그 혹시 공지영 작가 알아요? 공지영 작가, 은희경 작가, 신경수 작가 이런 우리나라에서 3대 유명한 여성 작가 이름은 한 글자씩 제가 따가지고 공이숙이라고 지은 거예요. 약간 재밌게 그 틈자 느낌 나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소설이고 고비는 그 우리가 죽을 고비를 느꼈어 그런 말 아시죠? 그때 그 고비가 맞아요. 그래서 그 제목 죽을 고비를 느꼈다 그 고비 맞고 저는 항상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산악 문학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그거를 쓰게 됐어요. 그래서 글쓰기라는 산을 오를 때도 그만두고 싶은 고비가 자주 찾아와요. 저라고 글쓰기 싫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죠. 글이 안 나오죠. 그때가 글 쓸 때 고비인데요. 그래서 고비의 줄거리가 이래요. 그 백두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주인공인 산악인이 나와요. 근데 백두산이 한때 어느 정도 높은 곳까지 오른 기록을 세운 산악인이었어요. 어몽길 아세요? 그 히말라야 등반하신 네,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폐결핵을 앓고 있어서 더 이상 산악인으로서 높이 오르는 거를 주저해요. 그런 찰나에 산악 투어라는 여행사 사장이 거기 사장이 한 번 더 올라보는 게 어떠냐고 이렇게 꼬드겨요. 그러면 기록도 새로운 기록도 세우고 우리 회사 홍보도 할 겸 꼬드기인데 그래서 오르는데 그 히말라야 오르면 고산병 오르는 거예요. 산소 부족해서. 네. 그래서 얘가 아까 폐결핵 앓을 때였잖아. 근데 고산병까지 그러면 완전 죽을 고비 느낌. 그래서 거기 오르다가 죽게 돼요. 그래서 결국 백두산을 죽게 되고 그리고 산악투어 사장은 이제 여행사를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하다가 경찰에 피해 도망쳤다가 결국 붙잡히면서 소설이 그렇게 또 비극적으로 끝나요. 그래서 주인공이 폐결핵을 앓고 있던 그런 캐릭터는 저희 아빠한테 영감을 얻었는데 저희 아빠가 저보다 더 나이가 많고 옛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 사람들이 폐결핵에 많이 걸렸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다가 높은 데까지 올라가시다가 폐결핵 걸렸어요. 그거 보고 영감을 얻었고 실제 초고를 쓸 때 초고가 맨 처음에 쓴 첫 번째 버전의 글이 초고라고 하거든요. 그 쓸 때 제가 여러분들 PC방 잘 가세요? 남학생들에서 잘 같은데? 딱 한번 가보자. PC방을 일반인 줄 알았어. 아 진짜 PC방가? 제가 이거를 밤새서 쓰려고 PC방에서 썼어요. 근데 PC방은 공기가 되게 안 좋죠. 네, 희박해. 그래서 히말라야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히말라야가 공기가 희박하잖아요. 그래서 그 저에게는 PC방이 히말라야 같은 그런 장소였어요. 그래서 잠을 쫓기 위해서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글을 제가 읽을 때 지금보다 뭐 체력이 좋을 때 그때 밤을 새면서 썼거든요. 그래서 희박한 공기 속에 있는 저의 상태가 작품에도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작품 취미로 글쓰기. 이 제목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라는 에세이의 차이점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소설이랑 수필이랑 보시면 소설은 허구, 거짓말. 근데 에세이는 나한테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설가들은 소설도 쓰고 에세이도 쓴다. 그래서 취직이냐 등단이냐, 등단이 그 작가로 데뷔하는 걸 등단이라고 하는데요. 그 제가 26살에 등단을 했어요. 근데 보통 이 나이 때 뭐 하는지 아세요? 취직, 그쵸? 보통 이 나이 때 취직하는 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가가 꿈이었으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회사에 이력서 넣을 때 저는 작가 되기 위해 글을 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되게 바보같이 글 당선됐을 때 취직한 줄 알았어요. 네, 그렇지만 소설가는 무슨 회사도 없고 월급도 없어요. 그래서 어디 소속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런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상태가 별로 불안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제가 좀 태생이 좀 영혼이 자유로워서 이런 프리랜서가 저한테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선이 되기 전과 후로 나누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작가 지망생 시절에 20대여서 가난했지. 근데 작가 된 후에도 여전히 월급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가난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다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 나이 때. 근데 나는 비교해봤을 때 돈도 못 벌고 계속 글만 쓴다고 이렇게 해서 내 친구에 비해서 나는 너무 못 나가는 것 같고 나 망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강사가 돼서 회사원이 친구들보다 제가 훨씬 더 잘 나가고 제 회사원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안정적일 수 있지만 언제 잘릴지 모르잖아.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 보면은 프리랜서의 불안감이랑 별 다른 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저는 예전에는 친구가 더 잘 나가니까 친구가 연락 와도 막 안 받아줬어요. 왜냐면 못 나가니까 창피해서. 근데 지금은 이제 친구한테 내가 먼저 연락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잘 나가고 있어요. 강사로 잘 풀려서. 네. 그래서 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책 한 권 팔면은 얼마 버는지 아세요? 사람한테 다 많이 잖아. 책을 12,000원? 책이 원래 10,000원이잖아요. 10,000원 정도 아니 하잖아요. 15,000원. 네, 15,000원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작가한테 얼마 들어온지 알아요? 맞아요. 그 10% 정도 들어오거든요. 요즘 출판사들은 좀 좋아져서 40%까지 인세를 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아요? 못 먹고 살죠, 그쵸? 그래서 저는 한때 글쓰기 그만두고 회사원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제 강사로 잘 풀려가지고 회사원 안 해도 되고 뭐 그렇게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작가가 꿈이라면은 배고픈 직업이다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겠지만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잘 풀리는 케이스도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라는 그런 응원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부모님도 저에게 안정적인 회사원을 원하셨고 저도 언제까지 강사를 오래 하겠다 그런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어요. 근데 계속 잘 되니까 이제 밀어주세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 느끼는 보람과 재미도 있어요. 강연을 준비할 때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서 소통할 때 저는 글 쓸 때보다 더 재밌어요. 왜냐면 글 쓸 때 사람 못 만나니까 정말 재미가 없어요. 심심하고. 근데 이렇게 강연을 준비하고 그럴 때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게 저한테 큰 에너지가 돼요. 그래서 안정적인 일을 할 것이냐 하고 싶은 일을 할 것이냐 중에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때 생각보다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그 선택했는데 안정적이고 그래서 굳이 남들의 고민과 그 걱정에 시도조차 안 해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가가 꿈이 아니고 다른 거가 꿈이어도 한번 걱정하지 말고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설가는 직업이 여러 개예요. 때로는 글 쓰는 작가였다가 이렇게 강연하는 강사였다가 글 안 쓸 때 백수.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직업이 있는데 본캐는 작가. 요즘은 제가 글쓰기보다 강의를 더 많이 해서 본캐가 작가인지 부캐가 작가인지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강연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저에게 작가님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강사님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그때 어떤 분이 저에게 뭐라고 불릴 때 가장 기분이 좋으냐고 물어보셨거든요.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작가님? 맞아요. 작가가 좀 더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해보니까 작가가 강사보다 더 힘들어. 그래가지고 좀 더 내가 느꼈을 때 좀 더 대단히 보여. 그래가지고
작가님이라고 불릴 때 조금 더 답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소설가는 그렇게 여러 가지 직업을 경험해 볼 수 있으면 좋은 것 같고 이 일도 할 수 있고 저 일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이상하기도 한 직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 강연을 할 때 그때는 좀 제가 생각해도 되게 행복하고 멋있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작가는 남이 봤을 때 멋있어. 근데 돈을 못 벌어. 그럼 내가 봤을 때 내가 보는 나는 멋있지 않았어요. 근데 강사는 여러분들 앞에 서기도 하고 돈도 버니까 내가 봐도 내가 멋있어. 네, 그랬거든요. 저는. 그래서 또 그 강연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거. 지금도 제가 제 생각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되게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작가가 되었을 때부터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강연을 하고 싶었는데 막 작가가 된 사람한테 그런 기회가 올 리가 없어요. 왜냐면 어느 정도 알려지고 뭔가 글을 더 많이 써야지 그럴 기회가 없는. 저는 바보같이 작가가 됐을 때부터 이렇게 강연을 하려고 강연 대본을 쓰고 막 오지도 않았는데 그 기회가 오지도 않는데 연습을 했어. 네. 그랬더니 그게 좀 준비가 돼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다른 작가님들의 행보를 보면은 네, 다 책을 내면은 그 책 가지고 강연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구성화 돼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강연을 하고 싶었던 거 행보도 당연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 제가 이렇게 강연을 할 때마다 대본을 쓰는데 그 대본을 묶어서 강연집을 내고 싶다는 생각도 있어요. 그 글을 안 쓸 때는 그냥 백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작가들은 규율을 잘 지켜야 돼요. 오늘은 꼭 5장을 쓰겠다. 오늘은 꼭 운동을 하겠다. 네, 이런 자기 스스로 규율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연의 시대. 네. 제가 강연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왜냐면 저는 뭔가 나대는 성격이다. 네, 그래서 여기저기 동해번쩍 서해번쩍 네,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그럼 유튜브도 하고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세요? 네. 저 유튜브도 해요. 그래서 뭐예요? 뭐라고 유튜브 찍는 제 이름 치면은 나올 수 있어요. 글쓰기 강사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강연했을 때 그런 영상들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MBTI 해보셨어요? 네. 제가 저 보일 것 같아요. 저 2요. 일단 2요. 맞아. 그 정도로 제가 외향적인 성격이거든요. 원래 저 아이였어요. 그래서 원래 아이였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작가니까 자기의 내면을 파헤치고 맞는 것 같은데 강사하면서 E로 변했어. 네. 진짜. 선생님 뭔가 ENTJ. ENFP. 얘는 P예요? 네. 나 그 스파크 연기인가? 그거였는데. 나 ENTP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열심히 참여하시는 거 보니까 E 같아 진짜. 네. 그래서 저도 옛날에 I였어요. 바뀌었어요? 네, 이게 변하더라고요. 제가 강사라는 직업을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강연을 할 때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저에 대해서나 이제 앞으로 계속 3일 동안 봐야 되는데 혹은 작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네. 그 소설가라고 하셨잖아요. 소설을 쓸 때 혹시 내가 만든 이 소설을 읽고 뭔가 거기에 잘못되거나 틀린 내용이 있어서 망칠당하면 어쩌나 그런 기분은 안 드셨나요? 아, 그런 게 중요하죠. 소설에서 중요한 게 개연성. 이게 말이 되는 거. 그걸 딱 발표를 했을 때 독자들이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정보가 틀렸는데 이렇게 물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설가들은 특히 자료조사를 되게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특히 뭐 역사소설 쓴다. 그럼 직접 발로 취재를 하고 네,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많은 분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틀린 거 있냐, 뭐 이상한 거 있냐 그렇게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제가 글을 쓸 때 자료조사를 되게 중요시여겨요. 그래서 되게 좋은 질문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없으시면 제가 준비한 질문이 있어요. 제가 많이 받았던 질문인데 작가가 되기 위해 준비했던 건 무엇인가요? 저는 일단 책을 진짜 많이 읽었어요. 네.
여러분들 작가가 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책을 많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나이 때 저는 고전, 데미안 이런 거 아시죠? 헤르만 헤세 이런 거 많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나 여러분들 아시는 것 중에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 그런 거 아실 것 같은데 왜가 있어? 그거 제 학생들이 다 좋아하는데 그런 거 읽으면 좋을 것 같고 그게 나중에 좀 더 깊이 있는 글을 쓸 때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 되고요. 난 10대로 돌아가신다면 무엇이 가장 하고 싶으실까요? 네. 일단 저는 10대 여러분들도 10대시죠? 네. 지금 몇 살이지? 11살, 12살. 10대로 돌아가면 그때 글을 안 쓸 거야. 왜냐면 더 재밌는 인생이 펼쳐지지 않을까. 네. 다시 돌아가면 다른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그렇기도 하고 또 만약에 그때도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내 꿈이 작가라면 나는 책을 많이 읽을 거야. 그때 많이 읽어놓은 거. 그러면은 더 빨리 더 좋은 작가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 엄마 말 잘 듣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다시 그리고 작가가 되게 계기가 있어요. 작가가 된 계기는 사실 그 글쓰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글을 쓰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글이 나에게 왔다. 네, 그래서 글쓰기는 매력이 아니라 마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나를 끌어당기는 힘, 뭔지 모르는 힘. 그래서 저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작가가 됐어요. 그래서 글이 저에게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 그래서 지금 50분이어서 이제 10분 동안 쉴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교재에 있는 17페이지를 저희가 쉬고 나서 할 거예요. 근데 이 깜냥 스티커를 왜 있어요? 그거 그냥 쓰시면 돼요. 17페이지를 할 건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내가 만약 작가라면 이런 글을 써보고 싶다 하는 소재가 있었으면 그걸 써도 되고 그게 없으면은 내가 읽었던 책 중에 별말을 내가 만약 작가라면 이렇게 쓸 것이다 해서 바꿔봐도 예를 들면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아시죠? 네. 그런 거 별말 나라면 이렇게 바꿔봤을 거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쓰고 싶은 소재가 없으면. 네.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 지금 이제 편하게 나갔다 오시고 쉬시면 되고요. 3시에 다시 시작할게요.